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1호입니다. 친구들이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져줘요. 오늘 그 질문들을 모아 가지고 답변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많으냐면 멀칭에 대한 질문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멀칭을 했는데 비료를 줄라 하니 이거 걷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멀칭을 하게 되어지면 싹이 과연 올라올 수 있어요? 라는 질문도 해요. 멀칭을 했는데 지난해에 뭐 이렇게 병들었던 것들을 여기다가 다시 뿌려줘도 되냐, 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네. 자, 우선은 멀칭에 대한 이야기인데, 멀칭은 지금 보시면 멀칭을 했을 때 좀 더도 그렇지만 멀칭을 했을 때 지금 수선을 뚫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식물의 힘을 조금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거의 어떨 땐 작은 돌도 밀고 올라옵니다, 식물이. 그 정도로 식물이 올라오는 힘이 세거든. 물론 바크가 두께가 막 5cm 이상 이렇게 된다 네. 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안 올라올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도 두께까지가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올라온다. 다 거의 올라와요. 음흠. 여러분들 밖에 5cm까지 잘 못 덮어요. 거의. 네. 3cm도 덮을까 말까 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염려하시지 말아라. 식물 그 정도 야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식물은 거고. 강하다. 네, 강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멀칭을 한 다음에 비료를 줘야 된다. 퇴비를. 우리 집도 퇴비를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거는 잠깐 뭐랄까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면 그 주변을 제가 다 걷어가지고, 주변을 제가 걷은 다음에 비료를 주고 다시 얘를 덮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나는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이 주변에다 저는 그냥 떨궈 놓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나는 정말 깔끔한 정원을 관리할 거야. 네. 라는 친구들은 꼭 걷은 다음에 다시 덮어주는 게 좋고, 네. 나는 그거 언제 다 해? 라고 하시면 살살살살 뿌려듯이 그냥 옆에만 던져놔도 네. 충분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계절 병들었던 지상부는 멀칭 재료를 했을 때 병균이 옮긴다는 얘기에 버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음흠. 썬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저희 집에 깍지벌레가 지금 있어서 이거를 관찰을 루페로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뭐가 많이 붙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얘를 잘라서 제 장미 주변에다 한번 놔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장미 옆에다 이거 놔둘 일은 아닌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 주변에 번질지 아닐지 한번 관찰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장미만 유독 작년에 깍지가 많이 생기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지금 깍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아이, 이 식물도 요 부분은 제가 좀 닦아내겠고요. 지금 닦아서 제거를 한번 해보겠고, 자, 우선 깨끗하게 제거를 다 했고요. 이쪽에는 제거했고, 자, 이쪽에는 그대로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쪽이 지금 남쪽인데 그 목재 담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드는 양이 좀 적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성하게 많이 키웠어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싶은데, 요거를 한 달 정도 뒤에 여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요 위에 한 달 반 정도 뒤에 위에 줄기에서 꽃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성장하면서 비교해서 피워보는지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떨군 것도 떨궈놨는데 얘네가 어떻게 변할지. 근데 이게 큰 작년에 제가 보기에는 큰 변동이 없던데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뭔가 이렇게 병균이 있는 게 발견을 했어, 만약에. 네. 했는데 굳이 그걸 던져놓을 필요는 없겠지. 굳이. 그죠, 굳이.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막 우리가 뭐가 정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일을 하는데 막 자르는데 네. 순식간에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못 보면서 내가 떨구는 것들도 있거든. 네네, 맞아요. 후두둑 떨어져요. 그래, 막 자르다 보면 그냥 같이 떨어지는 네네네네.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까지 내가 골라면서까지는 네. 안 한다. 근데 나는 왜 이거를 그렇게 하냐면, 교과서적으로는 사실은 걷어내서 버리거나 태우게끔 돼 있거든. 네. 근데 교과서적인 것도 맞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생태계의 질서라는 게 있는 거지. 이 땅 안에는, 이 토양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는 그게 방해 요소가 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장미를 심었어요. 장미를 네. 심었는데요. 한번 물을 주면 또 언제 줘야 되냐. 그러면 이런 거죠. 처음에 심었을 때 물을 얼마큼 줘요, 우리가? 흠뻑 충분히 주거든요. 그래서 네. 장미 심는 영상은 아주 앞에 가면 분명히 또 있어요. 그거 네. 꼭 보신 다음에 심으셔야 하고. 네. 근데 물을 한번 딱 주고 나면 사실은 거의 그 뒤로는 물을 잘 안 줍니다. 거의. 네. 네. 거의 안 줘요. 네. 왜냐하면 봄비가 내려져요. 봄비가. 봄비. 이게 저는 참 생태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봄비라는 말이 있죠. 네. 장맛비가 있어요. 네. 봄비는 가만히 좀 보세요, 여러분들. 봄비는 잊을만 하면 또 내려져요. 아. 또 잊을만 하면 또 내려져요. 네. 그래서 절대 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완전히 다 말라 버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습도는 얘네들이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심을 때만 충분히 한번 주시면 네. 만약에 봄 가뭄이 와가지고 한 50일 동안 정말 비가 안 온다 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을 주셔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할 때는 물을 주지 않으셔도 잘 살아가더라. 잘 이게 우리 첫 살아간다. 번에 처음에 줄 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장미를 우리가 만약에 잘랐잖아요. 네. 어떤 친구가 저 꽃을 이렇게 잘라줬을 때 전쟁했거든요, 지금. 네. 잘랐는데 꽃이 어디서 피냐는 질문을 해요. 꽃이 어디서 피냐? 한 번쯤은 이제 보신 친구들은 알 텐데 네. 사실 여기서 잘랐으면 네. 여기서부터 30cm, 어떤 거는 40cm까지 올라와서 꽃을 피웁니다. 네. 자, 이 치수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얘가 올라오는 키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를 때도 낮게 자르고 높게 자르고 아하. 낮게 자르고 높게 자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꽃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펴요? 위에도 높고 낮게 펴 있고, 피는 높게 낮게 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래도 펴 보통은 내가 자른 위치에서 보통 30cm, 40cm에서 꽃이 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나중에는 이만하게 피는 거예요. 오, 이렇게. 풍성해지겠네요. 되게 풍성해지는 거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은 질문들을 달아줬는데 제가 가끔 답변을 안 달걸랑 영상으로 이거 영상으로 찍어주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많은 질문들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 안녕.